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퍼거슨은 에브라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브라, 오늘 네가 축구 좀 하는 것 같지? 네, 반대 사르에게 백패스하는 것 봤는데 네 감독님 그래도 딱 한 번뿐이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공 뒤로 패스하면 바로 짐 싸게 될 거야. 똑바로 해. 에브라는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혼이 나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날 맨유는 4대0으로 토트넘을 이겼습니다. 다음날 에브라는 퍼거슨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감독은 에브라야 뭐 걱정되는 거 있어? 물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상냥한 톤이었죠. 그 사실 어제요. 입을 떼자 퍼거슨 감독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브라, 어제 몇몇 선수가 느슨해 보여서 네가 본보기가 된 거야. 너처럼 강한 선수여야 내 메시지가 팀 전체에 제대로 전달되거든. 퍼거슨 감독은 내심 에브라를 팀의 핵심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뒤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7년 5월 18일 FA컵 결승전 하루를 앞두고 에브라의 얼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이죠. 기사의 제목은 깡패와 좀도둑으로 그의 어두웠던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였습니다. 비행 청소년 당시 친구였던 마마두 니아카테는 빵집 앞에서 사람들에게 1~2달러씩을 구걸했다.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쳤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차 타이어를 찢어버리곤 했다. 등 에브라가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친구는 축구가 에브라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훈훈한 결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대중들은 그의 폭력적인 과거에만 관심을 보였죠. 그날 밤 퍼거슨 감독은 에브라를 불렀습니다.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 지금은 대중의 눈을 피하는 게 좋겠다. 내일 결승은 쉬어라. 충격을 먹은 에브라는 과거일 뿐이다. 제발 경기에 뛰게 해달라 고 빌었습니다. 퍼거슨은 잠시 장난이라며 얼버무렸지만 다음날 결승전 선발 명단에는 가브리엘 에인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브라는 끝내 경기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이날 경기는 맨유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실망한 거 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위로했지만 에브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퍼거슨 감독의 내민 손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냥 팀에서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나 에브라는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웠고 퍼거슨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등극합니다. 에브라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에브라와 박지성 선수 등 몇 명이 첼시와 경기 후 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첼시 측 스태프가 다가와 당장 비켜달라고 고함을 쳤고 이는 곧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박지성이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가는 모습에서 다급함이 느껴지죠. 맨유 측은 구장 관리인이 에브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첼시 측은 에브라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측은 조사 결과 에브라가 먼저 첼시 직원을 가슴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서 잘못했다며 1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대로 직원의 공격적 언행을 통제하지 못한 첼시 구단에게도 25,000파운드의 벌금이 내려졌죠. 후에 슈퍼러브 채널에서 밝히길 첼시 직원이 잔디 깎는 기계로 먼저 여러 번 에브라를 위협하며 도발했다고 합니다. 다소 거칠었던 에브라였지만 친구에 대한 충성심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절친했던 테베즈가 라이벌 팀인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에브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테베즈에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그 하늘색 셔츠는 내 색깔이 아니야. 너희 집엔 아직도 맨유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걸려있잖아. 너는 빨간 피를 타고났고 너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야. 당시 테베즈의 이적은 맨유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누구보다 팀의 결속을 중시했던 퍼거슨 감독은 깊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퍼거슨은 맨유 선수들이 맨시티 선수들과 사적으로 어울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에브라는 감독의 눈치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혀 퍼거슨 감독의 차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축구 선수라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죠. 특히 에브라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는 역시 박지성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용 우정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에브라의 진심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외국 기자가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된 박지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냐고 묻자 에브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But sh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yers, and you can see we miss him a lot. And are you missing him? Have you heard from A him? lot. I miss him. I call him, but I wish you all the best as well. I want to come back quick. 에브라는 지금도 해외 스포츠 뉴스에 나가면 묻지도 않은 박지성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합니다. And after Ji-sung Park, I think this man doesn't get enough credit. It's not because he's one of my best friends. It's because he was a soldier. 이적과 은퇴. 2013년 에브라가 플레이보이 모델과 바람을 폈다는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에브라의 아내는 영국을 떠나고 싶어 했죠. 에브라와 아내 산드라는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 2007년 결혼해 아이를 낳은 사이였지만 점차 관계가 삐걱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를 떠나는 걸 가장 푸시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산드라였다고 하죠. 맨유 경영진인 에드는 에브라를 붙잡고 싶어 했고 계약상 1년이 더 남아있긴 했지만 결국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놓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브라는 에드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그리고 5월에 두바이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에이전트로부터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맨유에서 1년 계약을 연장했다는 공식 성명을 기습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는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해 즉시 에드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드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벌금을 매기겠다고 맞섰죠. 이 사건으로 에브라는 맨유의 정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에브라는 맨유를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200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전날 밤 퍼거슨 감독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한자리에 모으더니 나는 이미 이긴 거야. 내일 경기는 뛸 필요도 없다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당황한 틈을 타 퍼거슨 감독은 한 명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는 24명의
형제 사이에서 자랐고 루니는 리버풀의 거친 지역에서 왔어. 박지성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고 안데르송은 빈민가에서 성장했지. 퍼거슨 감독은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국적, 종교, 인종이 모두 다르지만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축구가 우리를 형제로 만든 거야. 바로 이게 내 승리다. 퍼거슨 감독이 말을 끝마쳤을 때 모든 선수들이 감동받아 소름이 돋았고 다음날 메뉴 선수들은 하나가 되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고로 퍼거슨 감독은 감동적인 연설 후 다음날 아침에 박지성에게 전화를 걸어 넌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성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오원 하그리브스를 넣었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후 메뉴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에브라는 2014년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떠났습니다. 이적 후 에브라가 유벤투스를 챔스 결승으로 이끄는 동안 메뉴는 성적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아내 산드라는 내 말이 맞지? 떠나길 잘했지? 이야기했지만 에브라는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메뉴가 좋은 걸. 이후 에브라는 마르세유와 웨스트햄을 거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축구 역사에 남을 레전드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러나 선수 시절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사생활 문제는 결국 은퇴 후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샌드라의 주장에 따르면 2020년 1월 에브라는 15일간 출장에 다녀오겠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선 뒤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개월 뒤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보내왔죠. 당시에는 에브라가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샌드라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에브라가 거리에서 덴마크 모델 마고 알렉산드라와 입을 맞추는 사진을 보고 그가 왜 그토록 이혼을 원했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하죠. 얼마 후 샌드라는 에브라의 충격적인 과거를 하나 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에브라가 라스베가스의 여의사 가브리엘라 벌리와 바람을 피워 2명의 사생아까지 두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연녀는 에브라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원정 응원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혼 과정 중 에브라가 아내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에브라 측 변호인은 프랑스 담부에 호화저택을 제공했고 약 200만 유로를 빌려주기까지 했으나 아내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이죠. 에브라는 덴마크 모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입니다. 인종차별과 빈민가의 거친 환경에 대해